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만년필 러팅 제품은 그래도 꽤 제가 이때까지 소개한 것 중에서는 꽤 신상 제품인데요.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에스터브룩과 일본의 붕구박스가 협업해서 만든 킹피셔 한정판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타이틀은 스스로 지워버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은 제가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말 또 외관에 넘어가가지고 외관을 보고 선택한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영상에 얼만큼 실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아마 영상에서는 이 실물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이제 예뻐서 산 거에 대한 이게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이런 것들 강조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예뻐서 산 그 라반도 그랬었던 제품인데, 예뻐서 산 그 호구, 스스로를 호구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킹피셔 한정판 제품입니다. 우선 에스터브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베스트펜에서 CP를 할 때 처음 써봤었거든요. 처음 써봤는데 계속 입고가 안 되고 있는 저널링 촉이라고 하는 펜을 써봤는데, 그 저널링 촉이 되게 느낌이 좋아서 그 제품을 한번 꼭 써보고 싶어서 거의 6개월 이상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재고가 계속 입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소비할 수 있는 조건 엄청 좁혀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저널링 쪽을 기다리고, 나오지 않으면 못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붕구박스랑 에스터브룩의 콜라보 제품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보고 좀 충동적으로 사실 구매하게 됐는데, 구매하고 나서 실물을 받아보니까 사실 사고 조금 후회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가격이, 이게 스틸립인데 가격대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40만 원대입니다. 네, 모두 다 하고 영상을 보던 거. 네, 그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스틸립인데 40만 원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경험을 하면서 스틸립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그러니까 20만 원 언더 정도 선이면 스틸립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필감이나 그런 퀄리티는 그 안에서 다 해소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나 약간 배럴의 어떤 요소 때문이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40만 원은 좀, 남들이 그렇게 주고 스틸립을 샀다 그러면 약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면 몇 개를 살 수 있는데. 예,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합리적 소비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긴 하지만, 살 때는 되게 예쁘고 유니크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어느 순간부터 이 마블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기 전까지 약간 고민은 했어요. 이걸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자신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이 외관 때문에 쓰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회해도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 저널링 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에스터부룩이 직접 닙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요보 닙을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그 닙을 디자인하는 분, 이제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달고 뭐 저널링 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직접 좀 커스텀을 해서 만들어낸 촉들이라 필감이 일반적인 또 F닙이나 B닙이랑 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터부룩은 미국에서 1858년에 설립된 브랜드인데, 그 에스터부룩이라는 이름은 설립자인 리차드 에스터부룩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 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있을 정도라 어느 정도 전성기를 확실히 누린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볼펜이 나오는 모든 만년필의 침체기인 1970년대 이후부터, 70년대는 볼펜이 나오기 전인데, 요거는 제가 이미지로 정보를 확인해서 띄워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년필의 침체기가 들어온 이후에 점점 똑같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4년에 아마 다른 곳으로 인수되면서 다시 좀 옛날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펜들로 많은 분들한테, 또 마니아 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킹피셔 모델은 그 일본의 문구박스, 문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셀렉샵인 문구박스와 콜라보를 하는데, 이게 시즈오카에 본점을 둔 문구박스는 이전에 또 에스터부룩이랑 한 번 더 이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알아도 아마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문구박스라는 곳은 이제 문구인들한테는 거의 성지 같은 곳이라 저도 일본을 가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참고로 저는 문구박스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잘 안 가. 그래도 그나마 일본은 갔는데, 일본을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기도 하고 거의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업무 출장으로 간 게 달아서 문구샵을 가볼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제가 만약에 여행을 다닌다면 각 나라나 각 도시에 문구점을 꼭 한 군데 정해서 갔다 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테마를 정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여권도 갱신했는데 여행을 언제 갈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여행을 가고 제가 이 만년필이나 문구를 좋아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알아서 선물들을 사오기 때문에 그렇게 목마름은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박스 패키지부터 볼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새 조자를 넣어서 이 물총새, 킹피셔가 물총새잖아요. 물총새 그런 이미지랑 여러 가지 약간 누가 봐도 일본풍의 패키지와 문구 박스 콜라보 에스터부룩이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고, 서랍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는 그냥 심플한 타입입니다. 여기도 화조 풍월이라고, 아마 요게 테마로 그 콜라보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런티 카드, 문구 박스,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일본어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번역기를 돌려보거나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카드들이랑 워런티 카드 있고, 카트리가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컨버터로 잉크 충전을 해서 이렇게 펜을 넣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 안은 겉이 좀 예쁘긴 한데 뭐 패키지 안이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 제품의 예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고 제가 다른 에스터블루 박스는 에스터블루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본 건 이 타입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펜을 사면서 시리즈로 나온 잉크도 같이 사봤어요. 잉크도 같이 사봤고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는 타입이고 안에도 이미 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킹피셔 틸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총새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약간 청록 그런 느낌이라 컬러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필사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잉크 주입이 가능하고 특별히 잉크병이 예쁘긴 한데 막 어마어마하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빈티지 잉크병이 확실히 예쁜데 그냥 요즘 거는 그냥 기본. 근데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도 피스톤 필러 할 때 이 잉크 캐리지 한번 추천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피셜에서도 와서 보고 가셨던데 이걸 제가 그때 아쉽다고 했던 게 큰 파카병 같은 게 안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가운데 대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교체해서 늘리면 얘를 넓은 거에서 늘리면 저번 거보다 엄청 커졌죠. 엄청 큰 병도 다 들어가게 커스텀이 됩니다.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에 막 큰 병은 안 들어간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더 큰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서 새롭게 나온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무난한 컬러들인데 예쁜 컬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서 업데이트 된 부분 잠깐 언급을 해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내돈내산이지 누가 사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잘못된 정보로 둘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새로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새로운 정보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돌려가지고 요 대만 바꾸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잉크를 보관하실 때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병만 보관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처음에는 박스에 다 넣어서 보관을 했었거든요. 박스가 딱 쫙 있는 게 더 예쁘기도 하고 보관해도 오히려 장기 보관에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은근히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걸 잉크 충전할 때 매번 박스 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이제는 좀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박스를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박스를 풀어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 안에 착착착착 보관을 해서 그래서 가끔 이제 잉크 보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만들고 얘는 이제 장식장에다가 보관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소한 TMI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킹피셔는 사실 그 물총새라고 해서 이제 요런 실제 새에서도 푸른 색깔 가슴 쪽에 요런 황금빛 털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다운 새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나? 저는 새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데 이런 물총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콜라보레이션 킹피셔 제품이고요. 저는 요 제품을 처음으로 스톱닙이라고 하는 특수닙을 선택을 해봤는데 특수닙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톱닙 정도는 특수닙에 안 쳐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약간 과감한 시도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배럴을 이제 외관을 한번 봐야겠죠. 제가 그렇게 칭찬하던 외관이니까. 자, 외관은 이 영상에 이게 잘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물총새가 가지고 있는 그 컬러감들을 마블 형태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시가형으로 되어 있고 굵기나 길이감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필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거고 아무래도 이게 물총새 테마니까 그 깃털 색깔을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마블은 늘 말씀드리지만 색깔이 막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는 좀 제 펜은 아마 다른 펜들은 또 다를 거예요. 이렇게 마블이 이쪽에는 황금빛이 좀 많고 뒤로 넘어가면 블루톤이 있지만 블랙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뭐 캡이랑 배럴이랑 컬러가 막 이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캐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잘 보시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감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큰 입자의 펄이 아니라 되게 가는 은은한 펄 입자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펜을 보고 있으면 뭐 물총새를 테마로 했다고 하는데 우주 같기도 하고 일단 되게 예뻐요. 그래서 배럴을 제가 이렇게 오래 보여드리는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클립은 기본 딱 기본 상태의 클립이고 따로 여기에 뭐 캡탑 링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중결링도 심플하게 그리고 여기에 에스터브룩 콜라보 붕그박스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려서 여는 트위스트 캡이긴 한데 얘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끝이 좀 스프링 형태로 약간 뽕 하고 나오는 타입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돌려서 여는 트위스트 캡이랑은 조금 다르고 한번 여기서 이 안에 탄성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립 마름이나 립을 그 립프름 같은 거에 마르지 않도록 잉크 조림을 덜하게 그런 식으로 이 캡 안쪽에 에스터브룩의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는 플래티넘도 이런 식으로 실이라고 뭐였지? 이름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너무 못하네. 그래서 딱 열어보시면 일반적인 트위스트 캡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고 바디 자체는 그 에스터브룩의 SD 라인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디자인 이 배럴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배럴도 자연스럽게 뭐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픈했을 때는 특별히 딱 그냥 이게 캡을 꼽지 않았을 때의 요 정도 느낌이고 캡을 꽂으면 이제 캡을 꽂고도 꽤 안정감 있게 쓰고 저는 이제 없이도 잘 쓰기 때문에 쓸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립을 이제 보여드려야죠. 립은 스톱 립이라 딱 보시면 이미 이 끝쪽이 굉장히 잉크를 넣어서 촉이 좀 더럽네요. 근데 끝쪽이 굉장히 두툼하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가기는 새 조자를 써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에스터브룩은 미국 브랜드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떤 동양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요 새 조자가 약간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각인을 할 거면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얘는 그냥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이건 제가 그만치 돈을 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조금 뭐랄까? 약간 닙이 좀 심심하다? 좀 더 화려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이게 한정판이고 킹피셔라면 뭔가 조금 더 화려해도 차라리 물총새를 각인하는 게 어땠을까? 어차피 이 핀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다 아마 디자인을 했을 텐데 얘를 여기다 했으면 어땠을까? 같은 이루어지지 않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비드도 꽤 통통해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스톱립 촉이 좋기 때문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면서 보여드리겠지만 흐름도 좋고 그 필감 자체도 단단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캡 포함해서 14.9cm 정도 되고요. 요 둘레 직경은 1.3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감은 24g 정도로 일반적인 그냥 꽤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진 않고 실제로 캡을 꽂고 써도 그렇게 무게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은 저는 피스톤 필러를 좋아해서 이게 피스톤 필러 방식이었으면 사실 좀 더 덜 호구 같았을 것 같은데 이번엔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컨버터도 이런 부분의 디테일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잉크가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컨버터에도 물총새를 새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겨놔서 이런 디테일 되게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은 이거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컨버터는 잉크를 넣고 꽂아서 쓸 때 잘 안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티가 좀 났으면 좋겠어서 하여튼 이런 식의 컨버터랑 카트리지 사용하는 거고 닙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요번 닙을 썼고 사이즈는 6호입니다. 그리고 스틸 닙에 금도금을 한 제품이고요. 그 스톱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딱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각이 진 립이고 1.1mm의 두께감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립 중에 하나입니다. 캘리그라피 글씨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본템처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서예 형태도 좋고 영어 필기체 쓰시는 분들도 이걸 확실히 많이 쓰고 쉽게 설명하면 써볼게요. 써봐야 하니까. 가로획은 아이고 제가 들고 있었더니 좀 말라버렸네요. 세로획은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굵게 나오고 가로획은 얇게 나오고 해서 피랍이나 각도에 따라서 좀 이 글씨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톱립인데 저같이 그냥 필사를 쓰는 사람한테는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활용도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사를 하거나 할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걸로도 실제로 필사를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번 립이기 때문에 요번 립이랑 복립은 저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는 립의 차이처럼 느껴지지 복립이냐 요번 립이냐를 막 미세하게 구분할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는데 그나마 요번 립 같은 경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품질이 좀 안정적이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립은 좀 더 폭신하고
약간 그 쓸 때 그 유연성이 되게 강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체 닙까지 생산하는 브랜드가 그냥 그 결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품 하나하나의 제조사의 특징까지 알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하면서 즐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채로 제가 좋아한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좀 뽐도 내고 제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한 거에 대한 가치가 그래도 안 써보셨지만 궁금하신 분들한테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말할 때보다 영상을 찍을 땐 좀 더 목소리 톤을 높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목이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중엔 제가 필사하면서 이 필기감에 대해서도 좀 더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핀 버튼 보통 배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배지는 또 뒤에 부분이 달라가지고 아무튼 요 버튼을 같이 샀는데 버튼을 왜 샀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버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읍니다. 그래서 모으고 있고 그리고 모으기만 하냐? 아닙니다. 저는 이걸 나갈 때 자켓 같은데 아니면 가방 같은데 그 테마에 맞춰서 꽂고 갑니다.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버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같이 세트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펜과 같이 산 이 잉크도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제가 여기서 쓸 때 아마 색깔 보셨을 거예요. 약간 청록빛 나는 좀 짙은 가독성 좋은 제가 좋아하는 가독성 좋은 잉크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잉크 차트를 만들 때 요 그립다 노트 그립다 그 잉크 차트에도 표시를 하고 그 물든의 메모 패드에도 이제 잉크를 발색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두 개 정도만 했었는데 이게 노트 종이에 따라서 똑같은 잉크인데도 색깔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종이에 해버릇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잉크 보여드릴게요. 물든 노트패드에 해놓은 거는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못 찾아서 일단 요게 보면 약간 거의 진하고 살짝 이쪽 부분에 태가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말르고 나면 이런 식의 누가 봐도 그냥 짙은 그린 컬러 같이 보이긴 합니다. 살짝 청록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그린 쪽에 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아이고 토모에 리버에서 제가 토모에 리버 구형 종이에다가 발색을 한 건데 요거는 아까 얘보다는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태가 좀 더 잘 뜨고 얘도 거의 지금 보시면 그린이잖아요. 그린인데 B7 노트에다가 발색을 한 걸 보시면 다르죠. 약간 완전 그린보다는 청록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같은 잉크라고 해도 이렇게 보시면 다른 느낌이 나는 게 느껴지시네요. 이쪽이 훨씬 더 푸른 느낌이 많이 들고 얘는 더 그린 느낌이고 똑같이 동시에 해도 이런 느낌 또 쓸 때도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같은 잉크라도 그 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참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들 만년필도 마찬가지지만 잉크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 개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잉크 컬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컬러 이런 식으로 딱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더더욱 하늘 안에 같은 잉크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잉크도 같이 티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티일 컬러는 제가 디아민 티일도 가지고 있긴 한데, 티일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한 뉘앙스를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블루와 그린의 중간에 있는 청록에 가깝다고 저는 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쓸 때는 좀 블루에 가깝고 마르고 나면 그린에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뭐 가독성 부분에서는 그 컬러들이 나쁘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품도 같이 했을 때 좀 더 블루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머틸 컬러로 나온 요 한정판 잉크를 넣어서 이제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스톱립이라 일반적인 펜촉이랑은 조금 다른 후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마다 잉크 발색이나 필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잘 맞는 종이들을 꼭 노트 한 권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종이 낱장으로도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잉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본병 예쁘고 본병 쓰고 싶긴 하죠. 그렇지만 내 취향이라는 게 만년필 자체에서 오롯이 묻어나는 게 이 만년필이라는 세계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즐겁고 이렇게 막 돈 덜 소비 허비하면서 안 쓸 순 없지만, 그러려면 소분이나 뭐 낱장 종이 이런 걸로 그 페이지를 꽉 채울 정도, 아니면 소분병을 다 쓸 정도로 다양한 잉크나 종이를 써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것, 이건 확실히 좋아해, 이건 확실히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 험한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도 역시 입문 때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심지어 지금도 하고 있고, 막, 아, 나는 이런 잉크는 좀 선호하지 않는구나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게 제가 종이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하기 쉬운 브랜드 종이들로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조금씩 예민하신 분들은 더 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조금씩 해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겼을 때 좀 과감한 투자로 이제 노트나 잉크들을 들이시면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콜렉션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미도리랑 밀크 프리미엄 복사지랑 물든 정도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필사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필감은 스톱립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강성에 그 스톱립이라고 하는 특수립의 이 가로는, 세로는 굵고 가로는 얇은, 가로는 약간 그래도 F립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느낌으로 쓰는 것이, 뭐 한글을 쓸 때도 그렇고 필기체를 쓸 때도 그렇고, 그 굵기에 편차를 주니까 거기에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펜촉이 아닌 좀 특수닙을 나름대로 특수닙을 선택해 본 게 좀 이 경험에서 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널린 촉 같은 경우도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대했던 건데, 스톱립도 생각보다 쓸만하고, 특히 저는 좀 굵은 거 좋아하잖아요. 글씨가 크고. 그런 분들은 스톱립을 썼을 때도 딱히 그렇게 글씨가 미워 보이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닙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필감은 그냥 아주 뭐 특출할 건 없지만 재미있는 글씨 쓰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펜을 단순히 필기구의 관점에서 추천하느냐 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고품이 확실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스틸립이고 뭐 배럴이 다이아몬드 캐스트라고 해서 뭔가 진짜 설령 다이아몬드를 갈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기구로서의 가치로 봤을 때 그 40만 원대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걸 구매한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 기능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조금 낭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을 소장하고 그 쓰는 사람의 마음,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 사실 저는 이게 받아보고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색감이라든지 그 예전에 제가 라바는 좀 빈티지하고 확실히 앤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쓰고 잘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는 이 배럴이 가지고 있는 요 반짝거림, 이거 그냥 반짝거린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요 가지고 있는 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묘한 이 컬러감 자체가 저한테는 소장의 가치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문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고, 쓰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제가 처음 써보는 스톱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스톱립이 일반적인 뭐 다이어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굵게 나오는 걸 아마 필사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그렇지만 어, 한 번쯤 전 또 글씨가 크기도 하니까 뭐 글씨가 뭉개질까 봐 걱정은 별로 없기도 하고, 어떤 제목 부분이나 아니면 좀 정말 카드 같은 거 쓸 때 좀 예쁘게 글씨를 표현하고 싶다거나 할 때는 너무 괜찮은 거고, 꽤 일상에서도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톱립, 특수닙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통 그릇을 필사를 하지 뭐 이걸로 다른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특수닙은 궁금했어도 잘 써보지 않았는데, 스톱닙을 경험하게 되면서 좀 특수닙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고, 어쨌든 가지고 있고 펜에 꽂혀 있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분을 집중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 실물을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기능의 역할, 필감이라든지, 필감도 사실 그냥 스틸립의 그 강성이랑 막 그런 것들은 있는데 엄청 뭐가 특장점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요소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오바 오바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이렇게 만년필은 한정판들이 오게 되면 영 안 끌리다가도 확 끌리는 경우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냅다 사게 되는 것 같은데, 유행에 따라서 남들이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사게 되는 건 오히려 생각보다 안 쓰고, 제가 그냥 꽂혀서 확실히 제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취향이 확실한 그런 만년필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영롱한데? 오늘 또 이렇게 수다를 곁들인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나 문구 이야기, 만년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